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통입니다. 오늘 12월 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라는 그 시민단체가 주동이 돼서 이른바 광주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자 간담회, 그 다음에 선언문을 통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하는 호남인들, 500만 호남인들이 각성을 해야 문재인 정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층은 지역적으로는 호남입니다.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호남에서는 약 7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충청도나 수도권, 강원도 이런 쪽에서는 보통 한 평균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남인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그 단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호남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 지지율에 어떤 숙주가 돼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자 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 항복판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호남인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 무턱대고 지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체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지를 하고 있느냐, 맹목적인 지지는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특히 오늘 그 선언문을 언론사에 배포를 했는데, 물론 지상파 3사나 이런데 주요 언론 YTN이나 연합뉴스TV나 이런 데서는 아마 보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우파 언론, 자유민주 계열의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보도자료를 돌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잘된 문장이고 아주 조목조목 잘 짚었습니다. 경제정책, 그 다음에 탈원전정책, 그 다음에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회정책, 특히 부동산정책, 여러 그 다방면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논리적으로 잘 논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 대단한 지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연구를 많이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이 논리적으로 호남인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을 갖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분들이 크게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의외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은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적 축적물들이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에서 구축한 그 축적물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탈원전을 폐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정체불명의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고 또 이 소득 증대는커녕 1분위, 2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시야를 넓혀서 외교 안보 쪽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이 풍선을 띄우면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작년 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민들한테 큰 기대치를 줬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따라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각성이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일 감정을 통해서 한일 간에 구축된 우호 협력 관계가 많이 무너졌다. 그거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호남이 반시장, 반대한민국, 친북적 어떤 경향을 보인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호남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이 보수파의 큰 뿌리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아 송진우라든가 인천 김성수 같은 분들은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광주 선언에서 지적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민노총과 정권과의 관계입니다. 민노총에 포획된 집권 세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내립니다. 민노총은 일부 귀족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해 집단으로서 대부분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즉 정규직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 근로자들은 대변하지 못한다. 거긴 귀족 노조의 대변이다, 대변단체다 하는 그런 기조로 민노총 개혁을 아주 요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미뤄지고 있는 문정부가 얘기한 여러 가지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에 박차를 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현 민주당의 집권 핵심 세력인 386 운동권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김대중 대통령은 실용적인 시장 정책, 그 다음에 이 한일 우호 협력, 그 다음에 이 적절한 복지 정책, 그 다음에 전 집권 세력에 대한 포용,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폈다. 근데 지금 386 운동권은 그와 완전히 상반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또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고를 지금 낭비하고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광주선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 지적사항을 보면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호남인들이 지지를 해서 탄생을 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기회의 평등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과정의 이 공정성도 지금 없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호남민들은 착각에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지금 집권 세력 386 운동권 친노조 세력들은 친노 좌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각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 한번 20대 총선에서 호남 전체에서 한 석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도 친노조 좌파 세력들 반시장적 386 운동권의 중심이 되는 민주당을 무턱대고 지지하지 말고 엄격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호남인들이 정말
광주 호남의 한 가운데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러한 이 선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호남의 이 보수 세력들, 지식인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호남인들은 자유인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번 광주 선언은 매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확산될지 지켜봐야 될 그런 아주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